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문건 파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는 국회 현장에서 이 사건 취재도 하고 또 함께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건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습니다. 박 경정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어느 정도나 검찰에 제출을 할까요? 이날 현장에서 박 경정에게 기자들이 문건 작성 그리고 또 상부의 지시 여부를 물었지만 박 경정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히 조사받겠다 이 딱 한마디만 남기고 묵묵히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현장 기자의 설명인데요. 오늘 박 경정에 대한 검찰 수사 아무래도 유출 경위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이 유출 경위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이 문건에 무슨 내용이 담긴 것인가 하는 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정윤회 씨와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세 비서관이 실제 국정 운영에 개입을 했었던 것인가 하는 점에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검찰이 과연 이 점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로 진실을 밝혀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최근 벌어진 문건 파문에 대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석해서 공직자들은 다른 데서 기쁨을 느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데서 기쁨을 느끼게 된다면 탈선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이 탈선의 주체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언론은 조응천 전 비서관을 빗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는 워치독이다. 이렇게 밝혔던 전직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같은 조사 문건을 작성한 것이 탈선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정권 안에서 벌어진 권력 게임의 난맥상을 보면서 국민들의 한숨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이때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정치권이 세금을 축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최고위층 권력 집단 안에서 벌어진 집안 다툼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이냐? 정말 답답하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팟짱은 모두 두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정윤회 씨 문건 파문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6월 문창극 총리 후보 파문 당시 박근혜 정부 안에 대통령의 비선 조직인 만만회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폭로해서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었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박 의원은 만만회에 이어 빚어진 이번 정윤회 문건 파문을 볼 때 박근혜 정권은 이미 레임덕 상황으로 빠져들었고 더 이상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 문고리 권력으로 알려진 3인방도 퇴진해서 검찰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문건 유출자로 지목한 박관천 경정이 오늘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경정의 출두 현장을 지켜보았던 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 그리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을 출입하고 있는 이경태, 최지용 기자와 함께 검찰 조사와 함께 현재 숨고르기로 돌입한 정윤회 문건 파문 그 속내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국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이 스튜디오 안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제가 오늘은 국회에 나와서 여당과 야당을 출입하고 있는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들과 함께 셋이서
좌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사 소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여당을 출입하고 있는 이경태 기자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마주 앉아서 선배랑 있으니까 어떠세요? 네, 부담스럽네요. 전화보다 부담스럽지? 네. 자, 똑바로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야당을 출입하고 있는 최지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최재영입니다. 네, 표정이 전반적으로 어두워. 잘못 얘기했다가 선배한테 까일까봐 지금 다들 눈길을 피하고 있어요. 다들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있는데 이게 다 실시간으로 나간다는 거 여러분 눈 좀 맞춰주세요, 선배랑.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들부터 좀 뒤져보죠. 최지용 기자가 정리해 오셨죠? 네, 조간들을 살펴봤는데요. 어제보다는 뭐랄까요, 조금 소강된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새로운 뉴 팩트들,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기보다는 오늘부터 약간 이 소스가 좀 딸리는지 언론사들이 이제 그 초를 많이 치기, 양념을 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용들이 이제 많이 정리가 되진 않는데요. 일단 팩트가 새롭게 나온 거 몇 가지만 네.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한겨레에서 어제 보도했던 문체부 국과장의 어떤 인사에 박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라는 보도에 이제 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 청와대 관계자, 문체부 관계자를 통해서 박 대통령이 이제 수첩을 보면서 문체부 그 땡땡 국장과 땡땡 과장 나쁜 사람이더라 라고 그 유진용 문화체육부 당시 장관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네.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인사 압박을 가하지 않았는가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청와대가 해명을 하지 않았고요. 네. 청와대 쪽에서는 이제 이 그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해명할 사안이다라고 했고, 한겨레가 또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청와대 관계자 보도를 인용해서 이 문체부의 인사 관련한 내용이 대통령에게 이제 직접 물어보기에는 곤란한 사안이지 않냐라는 전언을 이제 전했습니다. 네. 또 다른 언론은 어떤 게 네, 나왔습니까? 사실 보도,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또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들을 보도한 게 이제 한국일보인데요. 네. 한국일보에서는 이제 박지만의 측근의 군인을 검증하다가 네. 그 괘씸죄를 뒤집어쓰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갈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네. 특히 이제 기무사령관 자리를 놓고 네. 이어졌던 이재수. 이재수뿐만 아니라 장경욱. 장경욱 전 그 사령관, 그러니까 이재수의 선임이죠. 예. 전임인 이제 그 장전 사령관 때부터 네. 이 권력 이 다툼이 있었다, 네. 배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그 장전 사령관이 박 회장과 가까운 이제 육사 37기 장성들을 그렇죠. 감찰을 했고, 네. 그 감찰 사실에 이제 박 회장이,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이 네. 뭐랄까요, 이제 밀어내기를 한 거죠. 네. 장전 사령관을 밀어내고 네. 자신의 동기인 네. 그 이재수 사령관을 네. 이재수를 이제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네. 이재수도 똑같이 이제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경질이 됐다. 그러니까 그 기무사령관이라는 자리가 네. 이제 군을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이고, 또 사실 기무사령부가 그동안 이 군뿐만 아니라 정관계 네. 또는 민간인까지 사찰하면서 되게 그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곳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어느 정도 이 군 정보 라인을 쥐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한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요직을 둘러싸고 네. 이 짧은 시간에 2번이나 이제 인사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비정상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권력 암투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게 또 한국일보의 보도였습니다. 네. 그 정도인가요? 네, 새롭게 뭐 제기된 의혹은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전날 나왔던 이야기들에서 이제 연장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전날 이제 세계일보가 박지만 회장이 다량의 문건을 입수를 해서 청와대 정호성 비서관과 네. 그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에게 네. 이 사실을 알리고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 이 사건에 이 일에 대해서
정호성 비서관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둘 다 이제 공식 부인을 했습니다. 네. 이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네. 이 박 회장과 전혀 인연이 없고 네. 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남재준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그런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다수 언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보면은 숨가쁘게 지난 주말부터 해서 주 초반, 이번 주 초반까지 서로 진실 공방, 팩트 체크 네. 뭐 이렇게 오다가 오늘부터는 약간의 숨 고르기 플러스 수위 조절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일테면 네. 세계일보의 경우에도 전체 라면 박스 분량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중에 10분의 1도 채 공개가 안 된 걸로 전해지고 있고 이 안에는 사생활 등 네. 온갖 얘기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람들은 궁금하지만 이것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깔까 이거를 좀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하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박경정이 오늘 소환됐고 했기 네. 때문에 검찰 수사를 좀 보면서 이를테면 어떤 수위에서 어떤 것들을 먼저 공개할 것인지 조절하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경태 기자. 네. 네. 지금, 박경정 조사, 그 다음에 문체부 국과장급 인사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쭉 기무사령관에 대한 인사 개입 등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별다른 해명이 없다고 했어요. 정부 여당, 그러니까 여당, 새누리당은 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극단을 향해서 막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혼란적 상황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좀 어떤 표정입니까? 새누리당은 아무래도 일이 커지길 원치 않습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나 이완구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요. 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 문제를 잠시 언급을 했는데 네. 문제는 경제다. 지금은 경제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위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부산 떨지 말고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라는 취지예요. 네. 실제로 그 정윤회 씨하고 조홍천 전 비서관이 각각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맞붙었던 어제 같은 경우에도 네. 김영우 수석 대변인 논평 요지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였어요. 게다가 이제 정 씨를 비판한 건 처음이긴 했는데 네. 정 씨나 조 전 비서관 모두 지금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두 사람이 목불인견에 눈앞에 보고 볼 수 없는 짓을 벌이고 있다. 이런 취지의 논평이었거든요. 네. 청와대는 계속 침묵을 지키는 편이에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검찰 수사로 공을 넘겼고 청와대에서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또 기사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손바닥도 마주 대주지 않겠다. 이게 기본적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공식적인 브리핑이나 공개 워딩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관계자 워딩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새누리당 관계자 워딩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는 신경 토로들이 계속 나오고 또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서 김기춘 비서실장도 자신의 신경을 토로하고 있고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의원들을 직접 만나보면 어떤 얘기들을 좀 합니까? 이게 사실 당 지도부는 앞으로의 뭐 국정 부담 때문에 침묵이라든가 뭐 방관 내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네. 내부에서는 3인방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컸어요. 새누리당 안에서도. 그렇죠. 그거는 뭐 네. 총선 전부터 이미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총선 전에 이준석, 이상돈, 뭐 김종인 등 비대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3인방 퇴진을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수장학회 문제로. 그 정수장학회 문제로 3인방 퇴진을 요구했을 때 그 문제를 덮은 게 최경환이 당시 이제 선거 캠프를 총괄하다가 물러나면서 이제 3인방을 지키며 최경환이 물러나는 모양새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2012년에. 예. 그런데 새누리당은 좀 부담이 있어요. 그 정도로 3인방이 세다는 뜻이거든요. 대통령의 힘이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게다가 등장한 인물 자체가 전부 다 만만치 않죠. 정 씨나 그렇죠. 김기춘 실장이나 그러네요. 박지만 회장이나 전부 다 뭐 실세 중에 실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공개적으로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 부담스러워. 네, 부담스러운데 네.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성태나 그 박민식 의원이나 네. 그리고 원유철, 네. 그리고 정병국 의원 네. 뭐 이런 이제 뿌리를 소장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
김성태 의원은 오늘도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궁중비사다. 궁중비사. 궁중비사에 나오는 암투나 가깝다.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네. 청와대가 원인을 제공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박민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제일 책임은 비서실장한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작금의 사태가 벌어지도록 놔둔 것이다. 네. 이게 이제 그 정윤회 씨가 차라리 국외로 나가는 게 낫겠다. 국외로. 네, 차제 이제 청와대 의사결정 시스템도 고치는 게 맞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원유철 의원이라든가 정병국 의원도 똑같은 얘기죠. 이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개편해야 된다. 네. 청와대 시스템을. 이거는 네. 기본적으로 3인방에다 초점을 맞춘 얘기들이거든요. 네. 이 비공식적으로 들어가면은 더 얘기가 좀 세지죠. 뭐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이 문제를 정리하려면 3인방을 퇴진시키거나 뭐 나름대로 인사 정리가 필요한데 네. 박 대통령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이 문건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힘들지만 뭐 영남 지역 출신의 초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CBS하고 한 인터뷰에 네네. 영관급이 장군급 일을 한다. 이거는 사실상 그 뭐 부속 비서실에 있는 네. 예, 3인방들이 뭐 나서서 마치 장관이 된 듯 비서실장이 일을 하고 있다. 예. 뭐 이런 비판이죠. 예. 그리고 뭐 중진 의원들도 보면은 좀 이게 인사가 그동안 계속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인사의 문제성이 계속 지적됐던 게 이번 문건을 통해서 약간 개연성이 확인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인사 문제 때문에 이런 비선 의혹이 불거졌을 때 파장이 크게 나오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박 대통령의 그 일본적으로 불통 문제 이것도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고요. 네네. 특히 좀 주목되는 거는 원외 인사들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이제 단박을 쫓겨난 친이계 네. 쪽에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부산 지역의 장재원 전 의원, 이상희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라든가 친이계 원외 인사들도 계속 이제 정면 비판에 나선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좀 주목할 거는 네. 내부에서도 문건에 대해서 좀 신빙성에 대한 의심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조응천 전 비서관의 60%가 네, 그러니까 사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워낙에 세게 그 문건에 언급된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거든요. 아까 네. 전에 뭐 최지영 기자 말했듯이 남재종 원장도 부인을 했고 김규춘 씨는 부인했는데 네네. 그 문건 최초 문건에 등장하는 7인의 최백렬 대표라든가 네. 김용가 고문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사실 무근이다. 최백렬 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김기춘 실장을 추천했다는 거는 네. 사실 무근이다. 나는 추천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누구를 추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김용가 저는 내가 김기춘 실장을 탐탁치 않아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이게 뭐 우리를 향해서 이제 어떤 마타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이재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재호 의원. 이재 의원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얘기도 안 네. 하는데 항상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쓴소리, 그렇죠. 미스터 쓴소리를 할 수 쓴소리인데.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안에서 깊숙한 청와대 깊숙이 해서 일해본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말할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는 할 말 있으면 항상 최고중진회의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 3인방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 의원. 네. 유승민 의원은 예전에 그 국정조사할 때도 국정감사 때죠. 그 네. 중국에서 이제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바뀐 거. 네네네.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거 청와대 얼라들이 한 겁니까?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 이게 어떻게 보면 청와대 안에 있는 비서관들 예. 타겟으로 한 얘기였는데 네. 유승민 의원도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고 위중하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문제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좀 두고 보자.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병렬, 김용갑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거를 좀 사실인 것처럼 하기보다는 일종의 물타기.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 논란을 계속 만들면서 상황을 좀 끌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청와대에 시간 벌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보면 새누리당의
그 이름을 걸고 얘기한 실명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실명으로 비판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사실 정치권에 입 달린 사람들은 다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아닌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자,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근에 심경을 담은 심경토로 발언이 어제 오늘 연이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좀 하고 계신가요? 이게 신경 토로인지 뭐 저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격? 네. 어제 광주의 그 지역 살림 뭐 박람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대중 센터에서 열린. 네.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술가는 훌륭한 미술 작품을 완성시키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쁨을 느낄 때 최고의 희열을 느낀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정책을 살피고 투명하게 일해서 지역민들을 살기 좋아졌다고 할 때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직업이다. 그런 공직자들이 다른 곳에서 기쁨을 느끼려고 하면은 안 된다. 네. 이게 탈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선? 예. 청소년기에 들어보는 예. 얘기인데. 근데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하는 말이냐. 저는 딱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혹시 문고리 3인방들한테 지금 나대지 말라고 하는 경고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는 이제 조응천 비서관을 타깃으로 네, 공직자가 어디 딴 데 가서 이렇게 막 일 벌리고 다니지 마라 이런 경고 메시지로 지금 약간 읽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게 네, 저는 네. 이제 김기춘 실장 그렇죠. 같거든요. 네, 네. 네. 김기춘 실장이 사실 그동안 뭐 문고리 3인방, 뭐 십상시, 뭐 비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네. 이 김기춘 실장이 사실 이 정권의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해서 평가받아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정국에서 상당히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이느냐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결국 이 권력 암투 박지만과 정윤회의 이 권력 암투에서 네. 밀려난 거 아니냐 사실상 네. 이런 전망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김기춘 실장이 사실상 이 키를 쥐고 있다. 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거 아니냐. 네네네. 이 두 가지 추측이 다 가능한데요. 네. 언론에서는 이 아직 후자보다는 네. 전자 쪽에 조금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 지금 중앙일보와 국민일보가 오늘자로 이 김기춘 실장의 어떤 이런 지금 그 포지션을 네. 짚고 넘어갔는데요. 네. 뭐 이 박지만 회장이 그 청와대에 이런 문건이 놔둔다라는 거를 이제 알렸다고 했을 때 이 찌라시 수준이라서 사실상 묵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기춘 실장이 사실상 이 사건을 정리하고 네. 이 무마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이 문고리 3인방과의 네. 그 껄끄러운 관계가 있을 것이다. 네. 이 문제에 나설 경우에 네. 김 실장이 이 문제에 나설 경우에 문고리 3인방 권력과 네. 관계가 껄끄러워질 거를 좀 우려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심경 토로성 발언, 탈선, 그리고 또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금 흔들리지 말고 국정을 잘 다잡고 살펴라.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자꾸 누군가 청와대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이게 보면 삼각편대예요. 정윤회 씨를 비롯한 십상시, 그 다음에 박지만 씨를 비롯한 조응천, 뭐 박관천, 네. 이라임, 그 다음에 한 축이 김기춘 비서실장. 이 한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계신 건데, 자, 이들의 권력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치달을지 제일 중요한 건 검찰 수사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검찰이 이 문건의 유출 경로를 주 타겟으로 삼고 있고, 이게 어떻게 유출된 건가, 그것부터 이제 일단 조사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시점에서 전화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검 현장에 나가 있는 안홍기 기자를 직접 연결을 해서 실제 안 기자가 어떤 것을 취재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장윤선의 팟짱. 한마디만 신경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한마디만. 상수리 국가 받겠습니다. 네.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들어가서 조사받겠습니다. 안홍기 기자 연결돼 있나요? 네네, 연결돼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 현장에 국회 현장인데요. 검찰 현장입니다. 네. 이경태 기자와 최주용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안홍기 기자. 지금 예, 예. 검찰에 나가 있죠? 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있습니다. 네. 자, 청와대가 오늘 유출자는 박경정이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요. 검찰에 출석한 박관천 경정,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한마디요. 성실하게 조사받겠다. 딱 한마디 하고 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 국민들이 박경정의 입에 그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만 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상황이 좀 엄중해서 그런 건가요? 기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금방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청와대에서 박경정을 유출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 수사도 뭔가 박경정 주변을 이렇게 싹 이렇게 몰아서 수사하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검찰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심적 부담이 있는지 자기가 가진 카드를 철저하게 숨기는 그런 네. 모습이었는데 네. 아침에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어떤 해프닝이 있었습니까? 예, 중앙지검 앞에 이제 사진 기자들을 영상 기자, 팬 기자 이렇게 해서 100명 넘게 네. 이제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기자들이 이제 박경정이 나오니까 네.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물어볼 준비를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하루 전에 작업을 이렇게 다 해놓거든요. 밤에. 네. 그러니까 사진 기자들, 영상 기자들 이제 포토 라인을 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해가지고 네. 여기서 잠시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가라 이렇게. 그렇죠. 포토라인. 배웠습니다. 네네네. 예. 이 포토라인 딱 쳐놨는데 이 박경정이 충룡에서 딱 내려가지고 딱 포토라인 쪽으로 오면서 네. 일단은 이렇게 허리를 굽혀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네네. 인사를 하고 이제 다들 기자들이 저 세모 표시에 이제 설 것이다. 그러면 질문을 해야지라고 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안 서고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막 걸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기자들이 당황을 했어. 박경정이 기자들이 당황한 게 아니라. 당황해가지고 네. 이제 막 녹음기 마이크를 들고 뒤에서 막 쫓아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안 봐도 비디오네요. 예, 어떤 팬 상황인지. 기자들이 당황해서 쫓아오고 사진 기자들도 이거 딱 섰을 때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었으니까 네. 또 막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다가 막 내려와서 찍으려고 달라붙는 거죠. 이때 소동이 그래서 있었군요. 그래서 막 우당탕탕 막 하고 그렇습니다. 약간 아수라장이 됐죠. 예.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가 이 문건의 유출자는 박경정이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오늘 조간에 일제히 보도가 좀 되고 있는데요. 범인으로 몰린 거예요. 현직 경찰이. 이 박경정은 좀 어떤 표정이었습니까? 좀 어떻게 보였어요? 긴장한 표정이 좀 역력했나요? 기자 생활 10년 하면서 네. 여러 사람들을 봐왔지만 네. 그렇게 표정이 무표정하고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네. 기자들 몰려들어가지고 우당탕탕 하는 상황에서도 네. 전혀 이 표정에 동요가 없고 네. 이 기자들을 해치고 검찰 청사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는 사실 우당탕탕 하는 상황이 좀 예상이 돼가지고 네. 저는 이제 청사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안에서도 볼 수 있고 있는데 전혀 이 표정에 변화가 없고 네. 마치 좀 불상이 연상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는데 걸음걸이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네. 걸음걸이는 아주 그러니까 범인 같은 느낌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가 뭔가 잘못했으면 좀 그 카메라 앞에 서고 이럴 때 좀 약간 주춤하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분은 굉장히 당당하게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간 걸로 이렇게 현장 스케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아무래도 정보과 형사를 오래 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자, 오늘부터 그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걸로 보여요. 그죠? 뭐 이미 수사는 본격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네. 어제부터. 어떤 어제 압수수색을 뭐 거의 전방위로 네. 뭐 박경정 자택, 뭐 저 근무하고 있는 도봉 경찰서, 서울시경 정보 1분실, 뭐 여기까지 또 했고, 그리고 네. 그 정보 1분실을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집도 세 곳을 자택을 수사를 했고, 네. 압수수색을 했고, 네. 또 어제 그 어떤 혐의를 유출 혐의를 두고 있는 경찰관 2명을 또 임의 동행으로 해서 그 밤늦게까지 조사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네네네. 그걸 보면 이제 박경정 청와대가 그렇게 뭐 지목하고 있듯이 네. 검찰도 박경정 쪽에 유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짐작이 됩니다. 네. 자, 검찰이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 수사 브리핑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수사 브리핑은 오늘 있나요? 검찰 뭐 정식 브리핑은 아니고 네. 이제 뭐 차장이랑 이제 뭐 만나서 네. 뭐 간담회? 이른바 티타임이라고 예, 티타임. 티타임이라고 부르는 그런 간담회가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3차장 유상범 3차장이 네. 그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근데 뭐 크게 뭐 수사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평소에도 그 3차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강구를 하는 네.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검찰 수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 뭐 첫날이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또 검찰이 몇 마디는 또 흘리잖아요. 뭐 몇 마디를 가지고 짜깁기 해서 쓰는 게 또 기자들의 그 그렇죠. 예술적 예, 경지에 이르게 상상력도 되는데 발휘하고, 상상력도 발휘되고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이 짜맞추기도 해야 되고 뉘앙스에서 방향을 잡아내는데 뭐 쉽지만 않습니다. 뭐 그렇지만 일단 한번 2시에 예정돼 있으니까요. 네. 들어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 브리핑이 나오는 상황을 종합을 해서 저희가 내일 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기 내일 봐야 기자, 됩니까? 내일도 해야 됩니다. 아. 선배가 까라면 까세요. 자, 안홍기 기자. 네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장윤선의 팟짱. 자, 저희가 안홍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네. 자, 검찰 수사 상황은 사실 특별한 건 없네요. 그죠? 네, 여기 좀 그 수사와 관련해서 네. 좀 재밌는 거가 2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은 다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네. 주위에서 봐야 될 보도가 2개가 있었는데요. 네네. 어제 저녁에 이제 매일경제가 인터넷판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박관청 경정의 이제 변호인 네네. 쪽과 그 사정당국의 입을 빌려서요. 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경정은 개인 변호인을 통해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면서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해당 근거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네.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등이 모인 이른바 십상시 관계자들이 모임 장소에 드나드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녹취록 등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네. 매일경제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네. 이게 제가 이거 사실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네. 여러 루트로 연락을 해봤는데 우리 기자들이 그 식당 가봤잖아요. 네, 그 식당 식당도 가보고. 근데 그 식당은 그 식당이 아닐 가능성도 그 있습니다. 식당은 그 식당이 아닐 예,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만 고생했네. 기자들이 하도 벅적거려가지고. 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 제이모 이 중식당은요. 네.
10명이 들어가는 방이 없습니다, 일단. 아, 그래서 네, 다른 장소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식당이라는 데를 처음 들어봤다고 정호성 비서관이 네, 주장을 네. 한 것이군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딴 식당이니까 네. 잘못 찾았어 기자들이. 예, 박관천 경정이 과연 진짜 이런 녹취록까지 네. 사진은 더하고 녹취록까지 입수한 했다고 한다면 네. 이 수사 방향이 상당히 어떻게 흘러갈지 좀 변화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국민일보가 보도한 사실인데요. 네. 이 청와대 복수 관계자 입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네. 2014년 이제 해임되기 전 네. 이제 조홍천 그 비서관이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이제 있을 때 네. 내 문서를 다른 사람들이 들고 다닌다. 라고 이 당시 이제 그 누군가요? 그 홍경식 그 네, 민정수석, 민정수석. 네, 네. 쪽에다가 이제 보고를 한 아. 네.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내용을 이중희, 예, 이거 보도가 나왔죠. 예. 네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유출 경로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네. 그래서 사실 이 건 때문 이 발언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네. 그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다른 경찰관들이 복사를 해서 네. 유출을 했다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유출 관련한 수사는 그 두 가지를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역시 그 최지용 기자가 정리해 주니까 전체 신문을 다 보지 않더라도 깨알 같은 정보를 취합할 수가 있어요. 팟짱 청취자 여러분, 저희 이 최지용 기자에게 응원의 박수를 살짝 쳐주세요. 자, 이경태 기자 얘기해 주세요. 네,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문건이 처음 보도가 됐을 때 이게 왜 문건 유출로 지금 각이 잡혔느냐 네. 라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이 문서가 유출됐다라는 걸 파악한 게 서울시경 내부에서 이미 민정수석에서 나왔던 보고서와 똑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재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세 차례 똑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올라오니까 그렇죠. 아, 청와대 내부 문건이 유출됐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문건 유출 아까 전에 그 최지원 기자가 얘기했던 매일경제 인터넷판 그 네. 기사가 삭제되지 않았나요? 저는 삭제가 됐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 일단 아무래도 무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찾다 보면 박관천 경정은 그 십상시 내부의 어떤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녹취록이 아니라 네. 유출됐다는 정황을 증빙하는 자료를 좀 많이 구했을 가능성이 네. 좀 크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 청와대 예전에 그 전 정부, 임시정부 청와대 내부에서 근무했던 한 정치권 인사의 말을 빌자면 네. 박관천 경정이 그렇게 멍청할까? 이게 유출 문건 지금 현재 보도되는 거는 뭐 박스 두 상자에다 문서를 담아왔다고 하는데 네. 그건 좀 바보 같은 짓이다. 이미 그렇게 되면은 해임이나 파면이 당연시 되는 일이고 네. 그럼 연금도 못 받을 텐데 박경정이 유출했을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지금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습니다. 십상시가 어느 장소에서 모임을 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녹취록을 박관천의 변호인이 이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곧 박관천 경정도 이걸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뒤가 든든하다. 이렇게 분석도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또 공개가 될까? 공개가 되겠죠? 세계일보. 네, 지금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또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와중에 실시간으로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네. 정보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 상세히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먼저 보고 검증을 해서 확인한 뒤에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들어온 정보지 내용은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벌써 알아봤어요. 청출어람. 야, 저는 오늘 아침에 설명을 일찍 시키지 않아도 후배가 알아서 하는 조직. 바로 오늘 오마이뉴스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 아침에 일찍 돌았던 그 내용이라서 네. 그 세계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조선일보의 이제 보도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세계일보가 이제 원래는 이 청와대와 딜을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가 거부를 해서
때리고 있는 거다라는 게 이제 정보지 1번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네. 세계일보가 별로 딜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뭘 딜을 한다면은 네. 내가 이걸 갖고 있으니 뭘 내놔라라고 해야 네. 되는데요. 예. 딱히 뭘 내놓으라고 청와대한테 뭘 내놓으라고 요구할 만한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광고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광고에 목매는 회사도 아니고요. 아니고, 그렇죠. 든든한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가난한 오마이랑 달라. 근데 두 번째가 이제 그겁니다. 중앙일보가 왜 이렇게 또 그 정윤회 쪽에 힘을 싣고 있냐. 네.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JTBC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 그 청와대에 네. 이 정윤회 편을 들어주기로 하고 네. 이 자금 유용을 한 거를 청와대가 눈 감아주기로 했다라는 네. 내용인데요. 이거 거의 그 공상과학소설 수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보지라고 하지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 또 열심히 하냐 이 문제에 네. 박근혜 정권의 타격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정권 길들이기 식인 것 같다. 이거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입니다. 조선일보가 그동안 해왔던 이력들을 살펴보면은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만 아니 지금 언론사로서 이렇게 뭐 소위 말하면 섹시한 내용에 권력 암투라는 정권의 권력 암투라는 내용에 조선일보가 빠질 수 없는 건데 이게 당연한 세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굳이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네. 자, 이런 정보지에 나오는 얘기들을까지도, 왜냐하면 이 정권이 너무 찌라시를 사랑하니까, 과거에는 기자들이 찌라시를 굉장히 무시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얘 갖다 치워라. 이런 식이었는데, 요새는 기자들이 찌라시도 확인해서 취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자, 여당을 출입하고 있는, 이경태 기자. 자, 이 상황이 정치권 안에서 앞으로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야당은 벌써 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특검법에 따른 1호로 이것을 처리하자, 특검으로 처리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걸로 보입니까? 아니요. 왜 명쾌해? 이미 뭐 모든 여야 협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김재원 원내수석은 오늘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3인방 퇴진은 그 문건에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이 나가야 되느냐. 이 문건 자체에 검찰 수사부터 먼저 돼야 된다. 그러면은 검찰 수사가 최소한 2주 정도로 이제 박민식 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네. 2주 정도 지나서라면은 이게 뭐 정기국회 끝나고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12월 임시국회가 빨라봤자 한 20일? 네. 이 정도거든요. 연말 연시 그렇죠. 전국이죠. 실제로 빠르게 이 문제가 진척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박 대통령이 이틀 전에 그런 말 했죠. 고난이 많다. 네. 세상을 떠나는 날에야 이 고민이 끝날 것이다. 그랬죠. 이거는 여권 내부의 걱정과 맞닿아 있어요. 왜냐면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뭔가 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말만 많았죠. 네, 그렇죠. 출범 이후에 국정원 댓글 사건, NLL 대화로,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 근데 내년에는 큰 선거가 없어서 네. 뭔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터져버렸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박근혜 정권은 한 일 없이 그냥 레임덕으로 가는 정말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권에서는 최대한 이거를 잘 진화시키고 네.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을 밀어붙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대다수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게 그래서 새로운 팩트가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네. 게 중요한 게 네.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네. 무시 전략 이런 것들이 통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자, 그런데 상대방은 라면 박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분의 1도 공개가 안 됐고 그 안에 사생활이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누구의 어떤 사생활이 들어가 있는 건지, 정윤회 씨의 사생활인지 그 밖에 누구의 사생활인지 이것조차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 넘어 경우에 따라서는 새해까지도 이 문제는 뜨거운 쟁점으로 살아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오늘 제가 국회까지 나와서 이 현장에서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 두 분과 함께 좌담을 나누고 있는데요. 재밌었습니다. 네. 후배들은 어땠습니까? 즐거웠습니다. 아, 네. 저는 익숙하네요. 네. 자, 선배가 강요하고 있어. 재밌었다라는 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또 더 뜨거운 내용으로 팟짱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의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